많은 매장을 관리하지만 똑같은 음식을 팔고 똑같은 간판을 달고 그렇죠. 똑같은 교육을 해서 매장을 오픈하는데 네네네. 다 잘 되는 매장이 아니거든요. 어떤 매장의 매출이 이만큼 올라오면 어떤 매장은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게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남자 인사이트맨 인싸맨입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모습 바로 부산역입니다. 네, 제가 2030년 그 부산 세계 박람회 추진 중인 우리 부산에 왔는데 어떤 일로 이렇게 부산에 왔냐, 이유는 배달의 민족 때문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이동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부산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하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가 바로 부산역 앞에 있는 초량밀면. 제가 부산에 출장을 오면 거의 차를 안 가져오고 SRT를 타고 오거든요. 여기 내려서 무조건 이쪽으로 옵니다. 초량밀면에서 밀면을 먹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출장 업무를 보는 거죠. 휴가철이어가지고 사람도 가득입니다. 예. 야, 나왔습니다. 이 밀면. 야, 이건 진짜. 와. 온육수. 자,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공식 협력사예요. 대단한 놈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제가 그 4월인가 5월에 대구 엑스코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강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맨 앞에 한 대여섯 분이 앉으셨는데, 뭐 호응도 호응이고 엄청 에너지를 막 내뿜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연이 끝나고 저도 궁금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키 큰 두 분이 이제 제게 오시던 배달의 민족 공식 협력사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아우르는 컨텐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일단 접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그래도 명함 주고 받고 했는데, 1주인가 2주 뒤에 진짜로 전화가 왔어요. 미팅 일정을 잡고 서울에서 이제 뵀죠. 직원분들한테 교육도 좀 해주시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고 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20여 분 넘게 직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약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 또 마케팅, 뭐 모티베이션 이런 강연을 2시간 동안 이따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먼저 제가 본사에 온 겁니다. 아, 저기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게 뭐야? 야, 수육했어, 오늘도. 야,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부산의 배달의 민족 협력사의 서동현 협력사의 대구 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야, 잘생기셨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카메라 보고 얘기하려니까. 직원들 복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마음 많은 네네. 삼성이라고 네네. 삼성 복지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야, 정체성. 네, 맞습니다. 이야, 씀씀이가 바른 기업. 네. 저희 대표님 기부를 많이 하세요. 기부를. 네, 기부를 많이 해서. 야, 좋습니다. 저쪽은 또 뭐죠? 네, 간식 코너고요. 간식 코너. 네. 계속 채워놓는 겁니다. 지금 진짜요?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요것도 그냥 저는 글라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매니저들 각자 이름을 해서. 매니저분들 이름을.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방 한번 서정현 봐도 되는 대표님 건가요? 네. 대표님 뭐 상도 받으셨네요, 보니까. 예, 저희 대표님이 네네. 장애인 복지 저런데 기부도 하시고, 와. 그리고 뭐 소노년에 또 기부도 하시고. 네네. 네. 야, 제가 이거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야, 상 받으신 거 봐요. 예, 맞습니다. 야, 와, 이게 그 대단한 녀석들을 상징하는. 네. 야, 이런 것도 보세요. 사실 공식 대행사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땐 다 이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저희 대표님 모토가 요 삼류 연예인이다. 어떤 뜻이죠? 삼류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삼류 연예인이니까 항상 네. 복장을 깔끔하게 하고 네네네. 손님들한테 이제 고객들한테도 친절하게 응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야, 진짜 사무실이 좀 제가 생각했던 훨씬 기대 이상인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지사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왜 이름이 대단한 놈들이에요? 말 그대로 대단한 놈들이에요.
배달의 민족 협력사나 직원들이나 대표님이나 다 대단한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이제 회사 명칭을 대단한 놈들로 지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직관적인 게 유행이니까. 근데 뭔가 진짜 착시 효과인지는 몰라도 약간 대단해 보인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산에 있는 이제 배달의 민족 공식 협력사 중에서 네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업주님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 회사 설립 연도수가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 온 거죠? 배달의 민족이 처음 나올 때부터 저희가 이제 같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김봉진 의장님이 처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을 영업을 할 때, 네네.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와.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는 2010년에 아이폰이 들어오고 거의 그 직후였나 제 기억으로 그렇게 나거든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막 그때 막 전단지도 막 직접 맞아요. 수집표로 다니시고 제가 그때 맞아요. 배민 초기 본사랑 미팅했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 공식 협력사가 하는 일이 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 공식 협력사는 이제 배민이 처음 생길 때부터, 배달의 민족이 처음 생길 때부터 같이 시작한 파트너고요.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업주민들을 배민 본사나 콜센터에서 다 케어를 못하니까 이제 대리점에서 그 배민 광고 등록 업무부터 시작해서 업주민들 케어까지 하는 게 이제 배민 공식 협력사라고 합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 등록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네. 직접 이렇게 그 등록을 하시면 뭐 광고비 페이백도 드린다라는 이런 배달의 민족 자체적인 광고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파워링크도 정말 다양한 협력사들의 파워링크 광고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막 이제 외식업을 시작을 해서 배달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본사 이거 하면은 뭐 광고비도 페이백 주고 쿠폰 10만 원 주고 그러면 내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그냥 아직 그 창업하시기 전에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쿠폰을 주고 페이백을 드리는 건 배달의 민족 본사 자체 프로모션이고요. 협력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요. 구조가 본사에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용 구조가 네. 그리고 앱으로 직접 네. 신청하는 거나 이제 협력사 통해서 하는 거나 다른 점을 이제 네네. 여쭤보셨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현 대표님께서 배민을 직접 가입해야 된다. 그럼 하나하나 손수 다 준비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배달의 민족 본사랑 계약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본사 같은 경우는 담당 필드 매니저가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회원 가입을 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협력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 같은 현장 매니저들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가입을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문의점이나 그리고 수정 보완할 거 있어요.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중간중간에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가입 혜택, 근데 이제 신규 가입 유도 이쪽으로 포커싱이 많이 돼 있어서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이유가 사실은 본 게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에서 저는 약간 요만큼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럼 대단한 놈들은 그런 어떤 공식 협력사랑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역할은 비슷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놈들의 어떤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저희만의 차별점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뭐 네네네. 매니저가 하는 일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 네. 그거는 다 전반적으로 다들 하는 일이고요. 처음에 사장님들이 배달의 민족을 가입하시면 모르세요. 젊은 분들이고 기존에 배민을 하셨던 분들이면 배민의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그쵸.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분들은 다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제 초창기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등록을 하시면서 제일 문의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때마다 이제 가장 빠른 피드백이죠. 빠른 피드백. 네, 뭐 예를 들어 본사 운영 시간이 9시부터 6시로 정해져 있지만 새벽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내가 처음에 직접 뭐 앱으로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에서 막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약간 그런 개념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막 절대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진 않지만 내가 직접 등록을 하면 고객센터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연락이 이게 밀도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국에서 고객센터를 영업하고 고객센터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빠른 연결이라든지 빠른 피드백이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 3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사실은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데도 차이점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프랜차이즈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식 협력사의 매니저분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슈퍼바이저분들이 하는 그렇죠. 거고 예. 이제 가맹점 관리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맹점도 똑같은 브랜드를 하고 있다 그래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매니저분들이
몇 개 점포씩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제 오. 본인이 계약한 가게들은 이제 담당 매니저가 이제 강제가 해지될 네네네. 때까지는 끝까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 좋다, 좋다. 그러니까 소통이 계속 잘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대단한 놈들의 다른 점이다. 저희 대표님 방침이 뭐냐면 잠자기 전까지 오는 업주님들 전화는 다 받아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1시, 12시에도 전화 오는 걸 저희는 다 받습니다. 아, 네. 그럼 힘들지 않으세요? 뭐 때로는 힘든 건 있지만 급하시니까 전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잠을 자지 않거나 혹은 저녁 시간에 술을 먹고 만취 상태가 아닌 이상은 전화를 받아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공식 그 협력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친한 형님 중에서 이제 자동차 세일즈를 되게 20년 가까이 했던 형님이 계신데 요즘에 이제 자동차도 막 견적도 온라인 모바일 앱으로 막 네네. 보잖아요. 네. 그럼 저 이제 그 형님께 가끔 이렇게 또 식사 자리를 하면 요즘 뭐 차도 출고가 늦어지고 신차도 인터넷으로 막 주문을 바로 해버리는 시대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차 구매를 도와주는 역할 외에 차를 구매한 손님들과의 소통이나 급한 일을 해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세일즈맨 카마스터 역할들이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그런 면에서 아까 프랜차이즈 쪽 지금 이 사례랑도 좀 비슷한 게 되게 좀 많아 보인다. 그렇죠. 누구나 등록은 할 수 있는데 매니저 그러니까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되게 다른 그렇죠.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영업 비밀이실 수 있겠네요. 대단한 놈들의. 뭐 영업 비밀이 아니라 저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야, 맞아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본사도 본사의 역량이나 가치관이나 이 대표님의 비전 철학에 따라서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 분들이 6개월에 한 번 매장 갈까 말까 한 데가 있고 정말로 뭐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가서 점주님 케어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가맹점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이게 같은 본사라고 다 같은 본사가 아닌 것처럼 약간 배달의 민족 공식 협력사가 이름 같더라도 그 역할들은 지금 제가 좀 지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사무실 와서 요거 봤는데 그 업주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개별적으로 공식 협력사랑 통해서 이제 그 신청을 했으니까 뭐 내가 매달 뭐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퀴즈가 있는데 배달의 민족 매니저는 사장님께 얼마의 수수료를 받을까요? 1번 빵원, 2번 10억 원, 3번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아, 빵원 진짜로. 이거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락 이렇게 하고 이런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땅 파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용 이렇게 부담 요소나 이런 게 없다.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구조죠.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 공식 협력사잖아요. 저희가 협력사다 보니까 배민 일을 대행해 주는 거고 저희의 월급이라든지 수수료는 배민 본사에서 저희는 받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는 일절 비용을 받는 게 없죠. 마음의 선물로 커피는 많이 주십니다. 아, 그 마음의 선물도 이게 감사하고 마음이 동하고 고마워야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안 되면은 뭐 마음의 선물로 욕 한 바가지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약간 그러면 그런 개념이구나. 개별적으로 내가 직접 배민 인터넷 통해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캐시백 또 10만 원 뭐 쿠폰 이런 거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기회비용 차이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금 김현 대표님처럼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사장님들도 많아요. 그러면 본사랑 하나, 협력업체랑 하나, 일단 조건이 같냐를 물어보시는 사장님이 많거든요. 왜냐면 본사랑 협력업체라면 조건이 광고비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수료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모든 시스템. 그러면 하나도 다른 게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죠. 10만 원을 당장 눈앞에 10만 원을 할인받는 걸 선택할 건지. 네네네. 그러면 저도 예를 들어서 계산으로만 따지면은 10만 원을 할인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그게 이거랑 연결되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받으실 그러니까요. 거냐. 예.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들이 사실은 가게를 차리시는데 뭐 몇천에서 몇억까지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그 몇천 몇억을 투자해서 가게를 이끌어 가시면서 10만 원, 20만 원에 또 배달의 민족이라는 가게를 소홀히 관리하면 안 되니까. 진짜 미리 저희가 뭐 스크립트 이런 걸 두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쪽 예비 창업자분들 강연하거나 그러면 내가 1억, 2억을 주고 판단하는데 그 돈을 들여서 인생을 건 싸움에 그런 뭐 오무정책, 칠무정책 때문에
그거를 브랜드를 선택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약간 전멸이 지금 이제 위드 이후에 전체적으로 뭐 홀 매장이 다시 돌아온다. 또 배달은 확 죽는다.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언론도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어떠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체감하시기가 이제 많이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위드 끝나고 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밖으로 나가시니까 그렇죠, 고객들이 그렇죠. 밖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전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상승한 시기였잖아요. 아, 그쵸? 왜냐면 밖으로 못 나가고 외식을 못 하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배달로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오기 전하고 비교하면 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봤을 때는 꾸준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배달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제가 예전에 19년도에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전에 우리나라 외식업 시장이 20조라고 치면 한 3,700억 정도가 배달 시장이었는데 5조까지 한 3, 4년에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은 저는 이제 아직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저도 뭐 가정이 있으니까 재료에서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해보면 그 준비하는 비용이나 시간을 비용해서 배달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더 편리한 걸 찾게 돼 있기 때문에 배달 시장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같이 매출이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배달 트렌드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특수성이 강하고 그 당시에는 뭐 비대면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특수성 있는 기간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경험치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특수성 있는 기간이랑 비교하면은 이 시장이 줄어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약간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충분히 지금 지사장님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홀 매장이라고 홀이 그럼 다 잘 되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입지 상권 브랜드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매출의 어떤 요소나 매출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거는 딱 어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김현 대표님이 슈퍼바이저 생활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매장을 관리하지만 똑같은 음식을 팔고 똑같은 간판을 달고 그렇죠. 똑같은 교육을 해서 매장을 오픈하는데 네네네. 다 잘 되는 매장이 아니거든요. 어떤 매장의 매출이 이만큼 올라오면 어떤 매장은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상권의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차이에서 매출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그 대단한 놈들의 어떤 목표나 비전이 있으실까요? 저희 목표는 당연히 저희도 이제 업주님들 같이 우상승하는 거죠. 네. 저희도 이제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회사 나름만의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예전에는 김효석 아카데미 원장님을 초빙해서 여기서 강의도 들었었거든요. 직원들 개개인마다 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이라든지 KFA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사장님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예. 좋습니다. 네. 진짜로 그 대단한 놈들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뭐 단체 팀워크를 위한 활동들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배달의 민족을 등록시켜드리고 관리를 해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회사로서의 정체성이 저는 되게 뚜렷하고 명확하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구에 계시고 네. 지금 제가 온 곳은 부산이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네. 혹은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배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나는 대구나 부산이 아니니까 가입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도 부산만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이? 네네네. 지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부산, 경남, 대구, 경북까지 열렸습니다. 영업권이 확대가 돼서 제가 올해 대구로 간 거고요. 예. 그래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 아니더라도 타 지방에 있는 사장님들도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배민 협력사 체계이기 때문에
뭐 서울이든 경기든 뭐 전라도든 충청도든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속에서 오시면 저희가 직접 관리는 못 해드리지만 저희가 보증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같은 수준의 그러면은 그 케어라든지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지역 상관없이 받을 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게끔 이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뭐 KFA나 프랜차이즈 뭐 CEO 과정 이런 것들도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본사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지회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뭐 본사 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할 수 없고 가맹점을 신규로 계약을 하고 오픈을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메리트라든지 좀 포인트 되는 요소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또 그런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예로 이런 거죠. 슈퍼바이저들이 하는 일은 매장 관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배달의 민족 매니저가 하는 일은 그 매장의 배민에 관해서 이제 그렇죠, 일을 그렇죠.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슈퍼바이저 분들은 배민 일까지 같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거는 사실은 인력 낭비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대표들,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만나고 본사를 컨택할 때 하는 말이 브랜드는 브랜드 일만 하시라는 거죠. 야. 배민 일은 배민 매니저가 하는 거고. 양분화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9시, 6시까지 충분히 전화 받고 배민일을 소통해 드릴 수 있죠. 근데 6시 이후에 배민일에서 문의 들어오면 사실은 해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간 외에도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배민 협력사랑 파트너를 맺어서 같이 가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도 그리고 한 매니저가 브랜드를 관리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집중 관리가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아예 모르면 안 되니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교육을 또 이렇게 막 받으시는 거 내부적으로도. 네. 프랜차이즈 그 광고 대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프랜차이즈 광고 치면은 대행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프랜차이즈를 잘하는 대행사 거의 없거든요. 예, 약간 그런 어떤 맥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 일에 더 집중해라. 그렇죠. 그 포인트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직전 단계로 예비 창업자분들 혹은 올 하반기에 요식업 창업을 하시고 하시려는 분들 혹은 또 이제 저희 채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신규 이렇게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PR 타임 한번 드릴게요. 누구나 잘한다는 말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저희들도 잘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대면해보고 이 사람의 열정이라든지 신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정말 우리 김재훈 지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또 요즘 부산이 이제 2030 세계 박람회 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뭐 열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네네. 올 12월에 이제 그 발표가 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김재훈 지사님 자세히 보시면 약간 하정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행시는 오늘은 안 하고 하정우 배우님의 약간 느낌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든 뭐든 빨리 해발. 잠시만요. 아니 지금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예. 하정우 배우님.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네.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라 부산 사람들의 열정이 있어요. 부산 지역에 열정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입지 조건도 되게 좋은 도시가 부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부산의 열정이면은 2030 세계 엑스포 꼭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